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불편하시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동훈 후보와 오늘 큰 이벤트가 양향자 후보가 그렇죠.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양양자 후보는 사실상 물밑 대화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물밑 대화를 통해서 합종 연행하고 그 과거 정치에서 나타났던 그 행태가 아니고요. 예, 서로 간에 이제 좀 이런 뭐 교류라고 그럴까요? 생각의 교류, 예, 생각의 교류는 좀 있었는데 양양자 후보가 별명이 양도체 아닙니까? 아, 반도체. 예,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까지 임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고 네. 반도체 전문가고 양도체인데 그때 양양자 아까 전 의원이요 한동훈 지지 선언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네. 하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계엄을 뭐 애매하게 감싼다든가 또는 내놓고 뭐 계몽령하고 옹호하던가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수라고 볼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 이제 AI 혁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그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 그 칩이라고 하는 그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만큼 갈 것인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국의 보수 정당은 과거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와 자신이 생각이 가장 싱크로율이 높다. 네. 그래서 자신은 한동훈과의 동행을 선택했다. 이러면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한동훈 후보가 특히 과학 분야에 꽤 관심도 많고 그렇죠. 특히 또 뭐 AI 분야에는 뭐 거의 전문가 수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양양자 의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양자는 아마 그 개혁신당에 이준석을 하다가 일찌감치 아마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전문성 또 고졸의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래도 꽤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A조였죠. 예. 그 양양자의 재발견이다. 그런 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뭐 이렇게 그 내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토론 기법 중에 이제 전달력이 A조 4명 중에는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또 한 명의 의원이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그렇죠. 저 경기도의 그 북부의 어디죠? 동두천. 예, 그쪽입니다. 그쪽에 삼선 한 그 김성원 의원인데요.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하고요. 여의도 연구원장도 지내서 당내에서는 이제 꾀돌이 책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김성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범친윤 정도는 분류가 된 적이 있지만 네. 사실상 무게파였어요. 어. 근데 그 워낙 또 그 친화력이 있어갖고 의원들하고 두루두루 이제 그 관계가 원만한 그래서 사실 한동훈 그 후보가 대표 시절부터 좀 탐내던 그 현역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요. 정말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준 것은 한동훈이다. 지금 누군가 대선 후보제 누군가를 지지 선언하고 하는 게 단순히 지지 선언을 하는 그 정치인의 유불리 이것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도 지금 3선이고 꽤 이제 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에서 3선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한 어떤 파악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성원 의원의 일단 합류는 꽤 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김문수 후보 쪽도 몇 명이 지금 오늘 갔죠. 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상현 의원이 네. 오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오늘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고 여기 또 장동혁 의원이 또 뭐 총괄선대본부장인가요? 네, 총괄선대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이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면 이제 좌장을 맡는 거죠. 네. 좌장을 맡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어떤 유리할까요? 전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때 국무회에 있었더라면 내가 들어누워서 막았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이제 윤 대통령과는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이 윤상현 후보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가 거의 자통당 이미지 그렇게 됐죠. 뭐 이런 거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 김문수 후보가 사실 자통당 대표였잖아요. 예, 초대 대표고. 저 이 누굽니까 그 윤상현, 아니 그 목사 정광훈 목사 정광훈. 그 앞에 가서 90도로 인사한 그러니까요. 윤상현이 예.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자통당 계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자통당 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이제 자통당 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몇 사람 뭐 김민정 의원인데 나경원 후보가 어제 탈락돼 갖고 이제 뭐 그 김민정 후보도 또 김문수 캠프로 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지금 보니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홍준표 캠프로 또 이제 대거 몰려가는 게 있어요. 네.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캠프로 가기로 했다고 오늘 뭐 단독 네. 기사가 떴어요. 이철규 의원이 이제 홍준표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나경원, 주호영 뭐 여기를 모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제 진윤들도 보면 이제 뿔뿔이 좀 흩어져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은 맹윤이라고 했던 윤상현은 김문수한테 가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오른팔 역할을 했던 여의도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이철규는 홍준표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 친윤의 분화 정도의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제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캠프 가면서 이제 총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그 사정 때문에 그거는 보류를 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류를 왜요? 했는데 왜 보류를 했냐면 지금 저 아드님이 네. 그 마약 투약 혐의로 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YTN 또 단독 보도가 나오면 그 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뭐 이제 다 성인된 아들과 며느리이긴 하지만 저런 사람을 캠프의 총괄 책임자로 하는 게 맞겠느냐 아마 그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그 이철규 의원이 홍 캠프로 들어가는데 총괄위원장 고 맞는 거는 저 보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홍준표 후보는 옛날에 대학 시절에 그 뭐죠? 돼지 참 제 입으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돼지 거시기 뭐 그때 거시기 예. 돼지 거시기를 예. 뭐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총괄선대본부장은 또 가족이 이제 네, 그러니까요. 대마고 예. 그 후보는 또 돼지 예, XX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되면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이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보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들어간다는 게 후보가 그거는 저기 홍준표 캠프에서요. 네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김기현, 나경원, 주호영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뭐 또 세 사람 중에 세 명이 되면 다 좋고 네. 뭐 그다음에 두 명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해갖고 그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기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주호영 부의장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사람은 안 갈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저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뭐 김문수 후보가 저 나경원 코를 한답니까? 의원하고 문자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를 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구자근 의원, 이인선 의원이 뭐 캠프에 들어간다 발표를 했는데 정작 또 본인들은 안 간다고 또 이야기를 그건 했죠? 발표까지 했어요. 홍준표 캠프에서 뭐 구자근 의원이 그 캠프에 몰로 들어오고 이인선 의원이 몰로 들어온다 했는데 두 사람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맡고 있는 뭐 국회 보직이라든가 당직으로 봐서는 그거 그렇지 않다. 네. 사실과 다른 발표고 나의 의사 확인이 거치지 않은 거였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캠프가 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발표부터 했다가 네.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제 통화를 했다. 그리고 빅텐트가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본인이 뭔가 빅텐트에 뭔가 이제 좀 주도자가 될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이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같이 손을 잡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볼 때- 이준석은 뭐 저 여기저기 대놓고 자기는 뭐 단일화하는 일 없을 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준석 성격상 그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홍준표 후보가 자신을 언론 플레이의 소재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발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제 1차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합 집산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루어지는데 글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존의 친윤들은 이제 다 뿔뿔이 좀 흩어져서 네. 김문수 진영, 홍준표 진영 이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평가받은 분들은 또 이제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네. 다 이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2명 뽑는 네. 3차까지 가지 맙시다. 예.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예. 50%를 넘읍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게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순위는 뭐 저도 진짜 그 21년 윤석열 캠프에 있을 때는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실무 작업하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줄이 닿으면은 그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그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밤에 좀 노력을 이리저리 해봤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1, 2, 2위, 3위까지가 큰 표차 없이 거의 붙어 있었다. 얼마 전 KSOI 조사를 보면 그 세 명이 양상이죠? 20%인데 하여튼 한동훈 후보가 1등이가 조금씩 거의 붙었던. 그렇죠. 오차 범위 네. 내에서 뭐 그런 거라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뭐 중앙일보 측에서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정도라더라. 그거 말고는 네. 순위도 모른답니다. 네.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는 해놨지만 그 순위는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안철수가 올라온 게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이쪽 찬탄의 파일을 안철수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나경원이 들어갔으면 찬탄 파일을 한동훈이 독식할 수가 있었는데 안철수가 들어와서 그거를 나누면서 오히려 손해 아니냐. 근데 그거는 굉장히요. 아마추어적 분석이에요. 뭐냐면 지금 제가 오늘 그 에너지 체인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수개월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시작해갖고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거 그 이후 과정까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휘감아오던 어떤 기운이 있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아주 음습한 기운이었습니다. 그 음습한 기운이 이제는 좀 새로운 기운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게 어제 1차 경선 발표가 아닌가. 그럼 점에서 그 에너지 체인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찬탄 반탄 얘기하면 이제 찬탄 그리고 이게 찬탄이 단순히 탄핵 찬반 그 찬반 구도의 그일 수도 있지만 좀 중도 보수, 온건 보수, 미래지향적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쪽의 파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저쪽의 파이는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한동훈 후보로서는 지금 사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작년 7월 전당대회 때 이미 그렇게 한번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63%로. 그래서 단순히 뭐 호언장담이 아니고 나름 뭐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어제 결과를 한번 쭉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